안녕하세요. 템베거팀입니다. 금일은 9월 22일 장 마감 시간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다음 주에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차트를 좀 먼저 보면은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이제 어제 많이 하락을 좀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해서 좀 공포심을 좀 유발을 했죠. 어쨌든 지금 어제 코스닥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더라도 121선이 깨지고 일단은 지금 하방으로는 지금 이제 많이 열려 있는 상태라 지금 좀 공포심이 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약보합권으로 코스피, 코스닥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2,500을 버티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은 이제 850, 860까지는 좀 못 가더라도 850선은 지켜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보면은 어쨌든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좀 힘을 써줬고 기관은 코스닥을 좀 힘을 써줬는데 외국인들이 좀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좀 매도가 좀 많아요. 이제 코스닥을 장중에는 플러스권으로까지도 봤었는데 이제 막판에도 결국 매도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오락가락하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이제 시가 저가로 해서 어쨌든 지금 저점을 만들고 7만 전자가 깨진 이후에 지금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지금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떠나지는 않았다. 오늘 같은 어제 그렇게 급락을 하는데도 이제 그 200만 주 이상을 사고 오늘은 뭐 10만 주 매도를 하고 조절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한 달 순 누적으로만 봐도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골고루 잘 받아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원체 뭐 무거운 놈이기 때문에 지금 뭐 리포트들은 9만 전자 간다라고는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삼성전자 그렇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특징주들을 보면은 이제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이제 그 이재명 그 당대표가 어쨌든 뭐 영장 그 체포안이 가결이 되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간 외로 특징적으로만 보면은 뭐 이재명 관련주가 이제 시간에 시외 하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관련주가 시외 상한가. 그다음에 뭐 한동훈 관련주가 이제 시외 강한 상승.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이후에 어떻게 벌어질까라고 좀 봤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테마주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이제 테마 같은 경우가 동신 건설이죠. 동신건설. 동신건설이 20%대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분봉으로만 보면 어지럽습니다. 이때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튀어요. 이때는 이제 당대표 사퇴를 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입장 발표를 했던 시점이었는데 오히려 2시 이후에 팍 튀었다가 결국은 다시 죽고 시간 외로도 다시 재차 빠지는 모습이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에이텍도 마찬가지죠. 에이텍도 같이 동신이랑 2시 넘어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좀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은 이렇게 두 종목이에요. 원래는 뭐 프리엠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텍 모빌리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두 종목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씨 관련주는 워낙에나 많죠. 남선 알미늄 시초가 시작해서 시가가 거의 고가예요. 18%로 시작해서 20%까지만 갔다가 이제 플러스 5%로 마감을 했는데 남선 알미늄, 뭐 남화토건, 그죠? 다 그냥 오늘 다 장대 음봉을 맞아버렸습니다. 남화산업, 그죠? 그리고 뭐 남성, 그다음에 TK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이재명 관련 이낙연 씨 관련주였고 한동훈 씨 관련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노을
그 다음에 부방, 그 다음에 오파스네. 다들 죽었어요. 생각보다 그 반대편 세력들은 좀 갈 거라고 좀 봤는데 시초가에 오히려 다 때려 먹고. 근데 이제 정치 테마주는 이제 영원한 테마긴 하죠. 뭐 5년에 한 번씩 대선 때도 있고, 뭐 이제 뭐 내년에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어쨌든 큰 이슈가 생기면서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뭐 또 주말에 어떤 얘기들이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월요일 날 또 판도가 바뀔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오전에 한바탕 했던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까지 청약이었죠. 어쨌든 지금 기사로 봐서는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다 하고 있다. 첫째 날 돈도 뭐 꽤 많이 몰리고 기관들도 많은 참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가 오전에 좀 같이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막판에는 좀 밀렸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로보로보 시장 로보스타도 있고요. 로보로보 뭐 시장 대비해서는 뭐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로보 관련주들이. 그리고 나머지들은 딱히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없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도 그랬고 금요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애매한 흐름으로 이제 주가 지수도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일단 특징주는 요렇게까지만 좀 살펴보고요. 이제 탑3 종목을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볼 탑3 종목을 살펴볼 건데, 일단 먼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그 무료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금 해당 영상 고정 댓글에 그 링크를 달아 놓을 거예요. 링크를 달아 놓으면은 이제 오픈 채팅방이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뭐 편하게 입장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시장에서 크게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없었다. 그나마 뭐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 BM, 얘네들이 지금 뭐 바닥을 잡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보다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90만 원 회복하고 지금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BME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28만 원, 30만 원을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게 좀 급선무일 거는 같아요. 그런 흐름으로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IC입니다. DIC인데 이게 오늘 사실 좀 윗꼬리를 달아서 조금 이쁘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뽑아놨을 때가 6,700원, 6,600원 괜찮은 양봉대였어요. 근데도 이때였습니다. 이때 점심 먹고 오늘은 요거를 추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관심주로 좀 넣어놨는데, 이제 막판에 좀 다시 빠져서 윗꼬리가 좀 긴 게 조금 부담되기는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이렇게 사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찾기가 힘들어요. 이제 다시 살려나가는 추세를 살려나가는 종목을 찾기가 힘들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쨌든 좀 팔고 있는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습니다. 기관도 아니고. 근데 주가는 밀리지 않고 최대한 버텨주면서 지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무언가의 손바뀜도 있을 거고 좀 냄새가 나기도 하고 해서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게 쌍봉이라고 인지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요 며칠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7,000원 언저리에서 두들겨 맞고 이렇게 빠지는 거를 보면은 뭐 쌍봉이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때 들어온 물량 있죠. 요 그 9월 8일과 9월 11일 이틀 동안 양일간 들어온 거래 대비 주가가 쉬어갈 때는 거래량도 같이 쉽니다. 거래량도 같이 쉬고 빠져나간 거래가 없어요. 오늘 사실 이제 윗꼬리에서 조금 거래가 터져서
좀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윗꼬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져요. 이 앞전 매물도 있고 요때에 터졌던 거래량이 들어왔던 애들이 어쨌든 좀 그 불안하니까 던지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여기서 이제 하락을 시작해서 하게 되면 6,000원 지지 라인을 봐야 되는 거고요. 아니고 이 윗꼬리에서 논다. 오전에 6,500원 이상에서 6,500원, 7,000원 요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서 논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한 75% 정도는 될 거라고 보여져요. 경험상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나간 게 없어요. 이때 뭐 1,100만 주, 1,600만 주가 나왔는데, 이때 빠지면서 거래량도 뭐 100만 주, 200만 주대로 줄고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리고, 오늘 상승하는데도 뭐 500만 주가 채 안 터졌죠. 490만 주. 이때 들어온 물량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나간 흔적이 없어요. 이때 손바뀜이 한번 일어났을 것이고, 유통 물량도 2,300만 주짜리예요. 근데 이제 1,100만 주, 1,600만 주 이틀 동안 터진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봉상, 월봉상 보더라도 어쨌든 월봉상 보더라도 7,000원이 1차로 걸리는 구간이죠. 21년도 그 고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은 한두 달은 쉬더라도 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요번에도 요번 달 9월 달에도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다음 달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7,000원, 9,0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DIC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국 무브넥스입니다. 저는 사실 역배열은 안 좋아해요. 역배열을 싫어합니다. 21선 밑에 있고 바닥으로 머리 꼬라박고 있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높게 있어도 이렇게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무브넥스는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이 좀 수상하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거래량과 캔들을 좀 많이 보는데, 이렇게 양봉에서 거래량들이 빵빵 터지잖아요. 그죠? 이 3일 동안의 양봉에 이런 거래량들이 빵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3일 동안의 음봉의 거래량이 그냥 말도 못하게 줄어버렸죠. 이때 양봉, 고점 찍은 양봉 때도 거래량이 터지고, 이 음봉 때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강한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가 수반된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으로 하나, 뭐 2개 정도 만든다. 뭐 양음양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요때만 놓고 보면 당연히 양음양이고요.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그죠? 거래량도 이제 양음양이고, 이제 지금 3일 동안 거래량이 바닥이 치가 말랐습니다. 지금 거래 바닥은 뭐다? 주가 바닥이다. 지금 이게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고점에서도 그 거래가 많이 줄어들면서 지키고 있는 이 흐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안에는 고점 뚫으러 가야 되는 차트입니다. 대신에 거래량이 실려야겠죠. 그죠? 이런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마지노선 지지 라인 같은 경우도 여기 6,000원짜리는 지켜줘야 돼요. 얘도 6,000원짜리. 이때도 뭐 물론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왔지만 이렇게 거래가 없이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고 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때 물려 있었어도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빠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 이때 있었던 매물들 싹 잡아먹는 거예요. 악성 매물들.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하고. 그리고 얘도 주가가 지금 신고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얘는 이제 요 자리, 다시는 이제 5,000원은 보면 안 되는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5,000원을 본다?
얘는 그냥 좀 당분간 보지 말아야 될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뭐 3,000원, 2,500원까지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도 뭐 외국인들 수급도 괜찮고요. 기관 수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고는 있는데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 자체도 뭐 쌍끌이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종목은 필에너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자리를 너무 잘 잡고 있어요. 필에너지. 필에너지가 요때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 대량 거래와 뭐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몇 프로짜리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고가가 24%, 저가가 4%, 종가 18%. 이게 갭이 워낙 커가지고 뭐 장대 양봉까지는 안 느껴지나 보네요. 일단은 이 대량 거래와 이 바닥권에서의 거래량들이 참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유통 주식 수가 530만 주인데 이날 250만 주 가량이 터져요. 거의 50%가 회전이 됐습니다. 평소에는 뭐 10만 주 이하로 터질 때도 있고 보통 1, 20만 주 터지다가 이제 평소에 10배, 20배 가까이가 터집니다, 이날. 그리고 사실은 이때 좀 갔어야 됐을 자리예요. 이틀 동안 쉬고 이 이틀 거래 없는 음봉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요날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랐어야 됐을 자리인데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 분위기도 좋진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쉬어갑니다. 근데 대신에 거래량이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날 250만 주인데 이날 이렇게 거래량 이거 하락을 하면서 똑같이 250만 주나 뭐 200만 주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물론 털어먹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도 않고 쉬어가면서 흐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매집봉을 저는 이제 매집봉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가 좀 더 많이 나왔어야죠. 사실은 7만 원 돌파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시간 외로 보면 이제 1%대 하락을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량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7만 원이 딱 저항 라인인데 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추석 전까지 8만 원까지는 좀 갖다 놔줘야 될 자리가 되지 않나. 아니면은 여기서 더 긴 기간을 박스권으로 모아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보고 저는 필에너지를 바닥권 종목으로 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까지 굉장히 좀 9월달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합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고 지금 뭐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좀 뭐 9월 동안 내내 내려요. 925에서 850까지 내내 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장인데 이제 다음 주 3일 거래일만 하면은 또 추석 연휴가 또 길잖아요. 이번에 또 징검다리도 있어서 임시공휴일도 지정이 돼서 주식시장도 안 열리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뭐 다음 주까지만 일단 좀 힘내시고 추석 이후에는 좋은 흐름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영상 잘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정보방에서는 이제 고정 댓글 달아 놓을 거니까 정보방에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